그날 밤 도깨비가 찾아왔다. 너의 기억을 나에게 팔면 부자도 되게 하고 보기 싫은 사람도 사라지게 해줄게. 그래서 기억을 팔았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경기도 어느 산자락 마을에 연이라는 15살 난 처녀가 살았다. 호ром이 손에서 자란 연이는 눈이 영롱하게 빛났는데 총기 있다는 말을 들을 만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눈이 담은 것은 총기만이 아니었다. 가난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그 수치심을 만들어낸 세상을 향한 뒤틀린 미움, 그리고 그 미움의 끝에는 언제나 엄마가 있었다. 마을 어귀에서 연희는 발걸음을 멈췄다. 대갓집 아씨의 행차가 지나가고 있었다. 색동당이에 자줏빛 비단치마, 은비녀를 곱게 꽂은 아씨가 가마에서 내리면서 웃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연희는 저라는 군중 속에 가만히 서서 고귀한 여인을 바라보며 주먹을 살짝 쥐었다. 아씨가 지나간 자리에는 고운 비단 냄새가 잠깐 남았다가 사라졌다. 연희는 그 냄새를 오래 맡았다. 집에 돌아왔다. 엄마는 배틀 앞에 앉아 있었다. 엄마의 손이 시줄과 날줄 사이를 오가며 삼배를 짰다. 투박하고 거친 천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다. 연희는 그 삼배천을 내려다보았다. 잠깐 손을 뻗어 만져보기도 했다. 냄새가 달랐다. 비단 냄새가 아니었다. 땀 냄새와 삼배 냄새가 섞인 이 집의 냄새였다. 갑자기 어릴 적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니 연아, 엄마는 아까 먹었다. 그렇게 말하며 엄마가 저녁을 내밀었다. 연희는 아무 의심 없이 먹었다. 그날 밤 연희는 잠결에 눈을 떴다. 부엌에서 된장을 물에 풀어 엄마가 마시고 있었다. 그때는 어릴 때라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생각 없이 연희는 다시 잠들었다. 지금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다. 그런데 그 눈물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연희 자신도 잘 알 수 없었다. 연아, 어서 와. 오늘 밭에서 냉이 좀 캐왔다. 된장국 끓이자꾸나. 엄마의 목소리는 늘 그랬다. 다정하고 조용하고 지쳐 있었다. 또 냉이에요? 연희의 입에서 생각도 안 했던 말이 흘러나왔다. 말이라기보다 가시에 가까운 것이었다. 맨날 냉이나물 보리밥. 엄마는 평생 이렇게 살아도 안 부끄러워요. 엄마가 배틀 앞에서 손을 멈췄다. 부끄러울 건 없다. 우리가 잘 살지는 못해도 떳떳하게. 떳떳하게요. 연희의 목소리가 저절로 높아졌다. 마을 사람들이 우릴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저 대갓집 사람들이 엄마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엄마처럼 살기 싫어요. 엄마 같은 사람 내 인생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연희는 배틀 위에 반쯤 짜인 삼배천을 두 손으로 잡아 힘껏 찢었다. 소리가 날카로웠다. 찢어지는 소리는 잠깐이었는데 그 이후의 침묵은 너무 길었다. 엄마의 손이 천천히 내려가 찢어진 삼배 조각을 집어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각난 천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연희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밤이 깊었다. 연희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메밀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자신도 모르는 어떤 충동 때문이었다. 발이 먼저 움직였다. 뒷마당으로 나가자 물레방앗간이 보였다.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물레방아. 그 위로 달빛이 부서졌다. 그런데 갑자기 불꽃이 일었다. 처음에는 작은 파란 불꽃이었다. 물 위에서 일렁이더니 점점 커졌다. 연희는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불꽃 속에서 어떤 형체가 나타났다. 키가 아주 컸다. 호랑이 가죽을 대충 걸쳤는데 그 몸이 어찌나 큰지 물레방앗간 지붕 높이를 훌쩍 넘었다. 손에는 비단이 들려 있었다. 쪽빛과 자줏빛이 뒤섞인 대갓집 하씨의 것보다도 훨씬 고운 비단이었다. 허, 목소리가 낮고 느렸다. 바위가 구르는 소리 같았다. 어쩐지 냄새가 나더라니. 원망이 아주 진하구나, 아가. 연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무서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도 마음이 개떡 같아서 무서운 것쯤은 별로 신경도 안 써졌기 때문이었다. 누구세요? 나는 도깨비야. 그리고 뭐 그냥 거래하는 걸 좋아하는 도깨비지. 도깨비가 비단을 살짝 펼쳐 보였다. 달빛 아래서 비단이 빛났다. 자, 봐라. 이 비단 보이지? 이 나라 어느 배틀에서도 짤 수 없는 물건이다. 내가 가진 나쁜 기억 한 조각을 내놓으면 이걸 주지. 기억이 사라질수록 비단은 더 고와질 거야. 나쁜 기억이요? 그래, 가난했던 기억, 수치스러웠던 기억, 엄마한테 야단 맞은 기억. 그런 기억들은 사라져도 아무 상관없잖아. 연희는 비단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좋아요. 도깨비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 연희의 이마를 툭 건드렸다. 가볍게, 아주 가볍게. 그런데 그 순간 연희의 눈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갔다. 눈물처럼, 그러나 눈물보다 더 맑은 빛 한 방울이 흘러나와 비단 속으로 스며들었다. 비단이 한층 눈부시게 빛났다. 연희는 눈을 깜빡였다. 이상하게도 아무렇지 않았다. 뭔가 사라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으니 아쉽지도 아프지도 않았다. 그게 기억이 사라지는 맛이란다. 도깨비가 돌아서며 말했다. 아프지 않지. 이제부터 시작이란다. 거래는 계속됐다. 기억 한 조각에 비단 한 필, 기억 두 조각에 비단 두 필. 연희는 도깨비에게 받은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었다. 마을 아씨들 것보다 훨씬 고운 색이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입술을 해벌리고는 연희를 바라보았다. 연희는 점점 부자가 되어갔다. 그리고 동시에 뭔가가 조금씩 빠져나갔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나쁜 기억들이 사라지는 것이니 나쁠 이유가 없었다. 야단 맞던 기억, 수치스럽던 기억, 가난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연희는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하루는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문득 멈추었다. 부엌에 걸린 낡은 수건 하나를 만지는 순간 이상하게 손이 무언가를 기억했다.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손이 기억했다. 거칠고 따뜻한 감촉. 누군가의 손? 이름도 얼굴도 무언지도 모르는데 웬일인지 눈물이 흘렀다. 마을 잔치날이었다. 풍물 소리가 흥겨웠다. 연희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걷는데 저 멀리서 광주리를 든 여인이 걸어왔다. 땀을 닦으며 반가운 눈빛으로 손을 흔들었다. 연희는 그 사람을 보았다. 누구인가? 아무 생각도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연아, 웬 안하기요? 여인이 굳었다. 그 눈빛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지만 연희는 이해하지 못했다. 연아, 나야, 엄마. 엄마? 나는 엄마가 없어. 혼자 자랐소. 실없는 소리 마시오. 여인이 연희의 소매를 잡았다. 연희는 그 손을 뿌리쳤다. 무례하도다. 이 비천한 여인이 어디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연희는 차갑게 돌아섰다. 여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광주리가 기울어지며 냉이가 길바닥에 쏟아졌다. 풍물 소리가 멀리서 계속 들렸다.
여인은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연아, 밤이 되었다. 엄마는 찢어진 삼배천 조각을 가슴에 안고 앉아 있었다. 호롱불이 흔들렸다. 연희가 이 삼배천을 찢던 날의 기억이 선명했다. 소리도 기억도 선명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연희의 눈빛이 변해가던 것도, 오늘 마을잔치에서 있었던 일도 엄마는 알았다. 딸이 변한 게 아니었다. 딸이 무언가를 빼앗긴 거였다.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갔는지도 알았다. 엄마는 찢어진 삼배 조각을 접어 품에 넣고 일어섰다. 마을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었다. 산속 깊이 들어가면 도깨비가 사는 굴이 있다고 했다. 메밀 냄새가 나는 곳, 밤에만 불꽃이 보이는 곳이라고 했다. 엄마는 그리로 가는 방법을 마침내 알아냈다. 이튿날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렸다. 엄마는 혼자 숲으로 들어갔다. 가시덤불이 발목을 긁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슬에 젖은 풀잎이 발을 적셨다. 새도 울지 않는 숲이었다. 도깨비 굴 앞에서 도깨비가 커다란 바위에 걸터 앉아 메밀묵을 먹고 있었다. 새벽빛 속에서도 금빛 눈이 번들거렸다. 헛, 도깨비가 코를 킁킁거렸다. 원망 냄새도 아니고 슬픔 냄새도 아닌데 이건 무슨 냄새지? 엄마를 보고 도깨비가 눈을 가늘게 떴다. 어라, 그 아이의 어미로구나. 내 딸의 기억을 돌려주시오.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돌려달라고. 거래는 합법적으로 성립됐어. 어이가 제 스스로 팔았다고. 내가 강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돌려줄 이유가 없잖아. 그럼 내가 뭔가를 걸겠소. 내기 좋지. 도깨비가 관심 있다는 듯 눈을 치켜 올렸다. 단판 승부로 씨름 시합을 합시다. 침묵이 흘렀다. 당신과 씨름에서 내가 이기면 딸의 기억을 돌려주시오. 내가 지면 내 영혼을 가져가시오. 자식이 그렇게 됐는데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소. 도깨비가 먹던 메밀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박장대소했다. 하하하하. 그 가냘픈 몸으로 나랑 씨름을. 도깨비가 웃음을 거두고 진지하게 엄마를 바라보았다. 좋아. 재밌겠다. 던 내가 이기면 내 영혼만이 아니라 딸의 것까지 영혼이 내 거야. 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받아들이겠소. 산정상은 넓고 고요했다. 보름달이 크고 밝아서 달빛만으로도 서로의 얼굴이 훤히 보였다. 엄마와 도깨비가 마주섰다. 엄마가 삿발을 잡았다. 손이 도깨비의 허리에도 닿지 않을 것 같았지만 잡았다. 싸움이 시작됐다. 도깨비가 엄마를 들어 올리려 했다. 엄마는 버텼다. 온몸의 힘을 발바닥으로 내리눌러 땅을 잡았다. 버티고 또 버텼다. 그런데 도깨비의 오른쪽 발은 밟을 때마다 묵직하고 단단한 소리가 났다. 하지만 왼쪽 발은 달랐다. 둔탁하고 비어있는 소리, 뼈와 근육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옛말이 떠올랐다. 도깨비는 왼쪽 다리가 나무로 되어 있어. 왼쪽으로는 잘 넘어지지만 오른쪽으로는 거의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 도깨비를 이기려면 힘이 아니라 꾀가 필요하다고. 엄마는 온몸을 던졌다. 도깨비의 왼쪽 다리를 두 손으로 낚아챘다. 아래로 죽으림을 다해 당겼다. 도깨비가 중심을 잃더니 왼쪽으로 기울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렸다. 엄마도 함께 쓰러졌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이 땅에 나란히 누웠다. 엄마는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귀에 들릴 만큼 뛰었다. 도깨비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보았다. 이럴 수가.
한참 있다가 도깨비가 일어나 앉았다. 사람의 자식이. 그것도 여인이 나를 넘어뜨리다니. 혼자 중얼거리다가 씩 웃었다. 약속을 어기면 도깨비가 아니지. 도깨비가 소매에서 작은 금빛 방울 하나를 꺼냈다. 방울 안에서 빛이 일렁였다. 따뜻한 빛이었다. 연희의 기억들이었다. 도깨비가 방울을 건네다가 잠깐 멈췄다. 근데 말이야, 아줌마. 처음으로 진지한 얼굴이었다. 그 아이가 팔아넘긴 기억 중에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섞여 있었어. 어릴 때 배를 곶던 기억, 회초리를 맞은 기억. 그런 기억은 나쁜 기억이지. 하지만 좋은 기억이 더 많이 있었어. 엄마 등에 업혀 자던 기억. 처음 배틀 짜는 법 배우던 날. 밥 먹다가 같이 웃던 것들. 다 섞여 있더라고. 도깨비가 방울을 엄마 손에 올려놓았다. 아이에게 기억을 돌려주면 아이나 당신에게 꼭 좋지만은 않을 텐데 괜찮을까? 엄마가 두 손으로 방울을 받았다. 괜찮소. 그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퍼도 괜찮소. 잠깐 침묵이 흘렀고 도깨비가 말했다. 원래 기억이란 건 아픈 게 섞여야 진짜니까. 새벽이었다. 연희가 자다가 눈을 떴다. 뭔가 쏟아지는 느낌이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보다가 시선이 방 한 구석으로 갔다. 거기에 삼배 조각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 개어서 올려놓은 것이었다. 찢어진 채로. 연희가 천천히 일어나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내가 찢은 거잖아. 그 순간 기억이 밀물처럼 돌아왔다.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 배를 짜던 것. 배틀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던 어릴 적 밤들. 처음 배틀 짜는 법을 배우던 날. 엄마가 손을 위에서 잡아주던 것. 냉이 된장국 한 그릇에 둘이 마주 앉아 밥 먹던 것. 엄마가 웃던 것. 연희가 웃던 것. 그리고 마을 잔치에서 소매를 잡는 손을 뿌리쳤던 것. 그 손이 엄마의 손이었다는 것. 연희가 삼배 조각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울음이 터졌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 아침밥을 짓는 소리였다. 메밀묵 끓이는 냄새와 보리밥 뜸 드는 냄새가 섞여서 났다. 연희가 달려갔다. 부엌 문을 열고 엄마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 엄마는 놀라지 않았다. 그냥 손을 뒤로 뻗어 연희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이 부둥켜 안았다.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다. 엄마의 어깨가 조금 들썩였다. 밥 먹자. 마당 귀퉁이에서 금방울 하나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바람이 불었다. 방울이 딸랑하고 한 번 울렸다. 도깨비는 그날 이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마을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졌다. 메밀 냄새가 나는 날 밤이면 어디선가 씨름을 청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 소리를 들은 자는 다음 날 아침 자신이 잊고 지냈던 것을 하나씩 떠올리게 된다고. 그게 반드시 좋은 기억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 기억을 다시 팔겠다고 나서지는 않았다. 아픈 기억이 섞여야 진짜라는 것을 모두 알게 됐기 때문이었다.